7마리 아기 염소와 늑대. 7마리 아기 염소와 늑대. 안녕, 나는 막내 아기 염소야. 엄마가 외출하신 동안 형들과 집을 보게 되었어. 지금부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옛날에 엄마 염소와 7마리 아기 염소가 살았어요. 아기 염소들은 밖에 나가 노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멀리 가서 놀지는 못했어요. 아기 염소를 잡아먹으려는 못된 늑대가 항상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엄마 염소가 산딸기를 따러 가려고 집을 나섰어요. 얘들아, 엄마 말고는 아무에게도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돼. 네, 엄마.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얼마 뒤 누군가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얘들아, 엄마야. 문 좀 열어봐. 아기 염소들은 거친 목소리를 듣고 바로 늑대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아니야, 넌 늑대야. 우리 엄마 목소리는 곱고 부드러워. 늑대는 당장 가게로 달려갔어요. 이봐요 아저씨, 목소리 고와지게 하는 것 좀 줘요. 겁에 질린 아저씨는 늑대에게 분필을 던져주었어요. 늑대는 분필을 꿀꺽 삼켰지요. 목이 좀 답답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정말 목소리가 고와지는 것 같았어요. 늑대는 아기 염소들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어요. 얘들아, 정말 엄마야. 아까는 찬바람을 맞아 목이 좀 쉬워서 그랬어. 문 좀 열어줘. 늑대의 말에 아기 염소들은 문을 열어주려고 했어요. 그때 막내 염소가 문틈으로 늑대의 시커먼 발을 보았어요. 아니야, 너는 틀림없는 늑대야. 우리 엄마 발은 하얗고 보송보송해. 늑대는 서둘러 빵집으로 달려갔어요. 아주머니, 밀가루 반죽 좀 내 발에 붙여줘요. 반죽은 왜 팔에 붙이려고 그러니? 겁에 질린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거참, 시키는 대로 해요. 아주머니는 고분고분 밀가루 반죽을 늑대의 네 발에 붙여주었어요. 그런 다음 하얀 밀가루도 듬뿍 뿌려주었지요. 똑똑, 누군가 또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너 또 늑대지? 아니야, 엄마야. 발을 보여줄게. 문틈으로 하얗고 보송보송한 발이 보였어요. 와, 엄마 맞다. 엄마 발이 저렇게 컸나? 막내 염소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형, 잠깐만. 하지만 형들이 이미 문을 열어주고 말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은 엄마 염소가 아니라 늑대였어요. 히히, 소같이 누구부터 먹어줄까? 놀란 아기 염소들은 허둥지둥 달아나 집안 곳곳에 숨었어요. 한참 뒤 집으로 돌아온 엄마 염소는 엉망이 된 집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얘들아, 어딨니? 그때 괴종시계 속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염소가 괴종시계 문을 열자 막내 염소가 울면서 뛰쳐나왔어요. 엄마! 늑대가 엄마 흉내를 내고 들어와서 형들을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엄마 염소와 막내 염소는 늑대를 찾아 나섰어요. 늑대는 커다란 나무 밑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불룩한 늑대의 배가 꿈틀대고 있었지요. 저 뱃속에 우리 아기들이 있구나. 막내야, 집에 가서 가위와 실과 바늘을 가져오너라. 엄마 염소가 조심조심 늑대의 배를 가위로 갈랐어요. 그러자 아기 염소들이 차례로 나왔어요. 얘들아, 어서 돌멩이를 주워오렴. 엄마 염소는 늑대의 배를 큰 돌멩이로 가득 채웠어요. 늑대의 배가 다시 불룩해지자 조심 바늘로 꿰맸지요.
얼마 있다 늑대가 잠에서 깼어요. 자고 일어나니 속도 답답하고 방귀도 뿡뿡 나왔지요.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나? 물을 좀 마셔야겠다. 늑대는 우물에서 물을 뜨려고 몸을 숙였어요. 그때 뱃속 돌멩이들이 머리 쪽으로 쏠리면서 우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지요. 이 모습을 본 엄마 염소와 7마리 아기 염소들은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생각해 볼까요? 한 번 더 살펴보지 못한 아기 염소들. 아기 염소들은 처음에는 늑대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늑대가 다시 왔을 때도 막내 염소가 늑대의 시커먼 발을 보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요. 그러나 늑대가 목소리와 발을 엄마 염소처럼 꾸미고 오자 아기 염소들은 한 번 더 살펴보지 않고 문을 덜컥 열어주었어요. 결국 아기 염소들은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괴종시계 속에 숨은 막내 염소만 빼고요. 만약 아기 염소들이 조금만 더 신중하게 살펴보고 한 번 더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밀가루 반죽을 붙인 발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다면 분명히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확인할 확실한 방법을 찾았을지도 몰라요. 엄마와 아기 염소들만 아는 것을 물어보았거나 창문으로 진짜 엄마가 맞는지 확인했다면 분명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이처럼 무슨 일이든지 꼼꼼히 살피고 여러 번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항상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고 여러 번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그러면 크고 사소한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꼼꼼히 관찰하고 여러 번 생각한 맨델. 오늘의 인물은 맨델이에요. 아기 염소들과 달리 꼼꼼히 관찰하고 여러 번 생각하며 실험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레고어 요한 맨델이지요. 맨델은 오스트리아의 유전학자이며 성직자였어요. 식물의 잡종에 관한 실험이라는 논문으로 유전학의 기초를 세운 것으로 유명하지요. 맨델 이전에도 유전학에 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맨델이 먼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식물들을 꼼꼼히 관찰하고 만약에 라는 질문을 던지며 문제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맨델은 같은 가지에서 나는 열매인데도 색이나 모양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씨앗이 둥근 것과 주름진 것, 줄기가 긴 것과 짧은 것 등 특징들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관찰했지요. 여러 번 관찰하고 실험한 결과 각 생물마다 그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수많은 실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마침내 유전학의 기초를 세운 유전 법칙을 발견했지요. 맨델이 이렇게 작은 것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의무를 갖고 꼼꼼히 살피며 실험한 덕분에 오늘날 유전학이 발전하여 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자, 우리 맨델은요, 과학 시간에 이제 배울 거예요. 맨델의 유전 법칙이라고. 그때 한번 맨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이번엔 끝. 잘 자요.